중학교 수학 내신이 90점이 넘는다고 해서 또 고등 수학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. 저는 14년 동안 책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고 이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낸 경험이 있는 스터디 플래너입니다. 저는 책으로 공부해서 최상위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스터디 플래너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. 중학생 부모님들, 수학 선행 때문에 불안하시죠? 우리 애는 선행을 안 하는데, 우리 애는 선행을 하긴 하는데 잘 모르고 진도만 나가는 것 같다. 선행을 시키는 학부모님도 선행을 하지 않는 부모님도 둘 다 모두 불안합니다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선행의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선행을 계속 시키고 계시는지, 아니면 선행을 안 시켜서 불안한지. 우리 아이는 선행을 안 해서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 자녀의 학업을 부모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. 부모가 먼저 포기하면 아이들은 부모 마음을 읽고 편안하게 포기해버립니다.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선행을 하는데도 내신 1등급, 모의고사 1등급을 받는 아이는 선행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극히 소수라는 점이에요. 저는 선행 없이도 아이들을 1등급 받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. 선행을 했어도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3등급, 상위 23% 안에 듭니다. 고등학교 내신 3등급인 학생들도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. 즉, 선행을 해도 상위권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. 그렇다면 선행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까 모두들 궁금할 것 같아요. 근데 이 답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. 학교에서 수학을 70점, 80점 맞는 중학생들도 선행학원에 많이 다닌다고 해요. 저는 선행이 무조건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빠른 속도로 선행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비율은 전체 학생들 중에 1%도 되지 않는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. 어릴 때부터 선행을 매우 잘 따라가는 학생은 어쩌면 전체 0.1%도 안 되는 극소수일 수 있어요. 이런 극소수 학생들을 제외한 99%에 해당하는 평범한 학생이 1등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습니다. 평범한 학생이 1등급이 되는 방법은 있을까요? 내신 3등급의 많은 학생들이 선행을 했다고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요. 반대로 선행을 안 했는데도 1등급을 받는 학생도 있어요. 제가 부모님을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객관적인 현재 수학 실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혹은 확인도 해보지 않고 막연하게 불안해서 선행을 시킨다는 것을 알았어요. 막연한 불안으로 선행을 시키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될까요? 첫째는 당연히 학원비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행 학습의 완성도 하락이에요. 제가 만났던 중2 학생은 현재 학교에서 수학 성적을 70점에서 80점을 받고 있다고 해요. 이 아이가 다른 학원에서 그동안 선행한 범위를 테스트를 했는데 기본 문제도 못 푼다는 결과지를 받았다고 해요. 그러면 이제 이 부모님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? 아마도 이 부모님은 또 다른 학원으로 옮겨서 선행을 다시 시작할지도 몰라요. 그런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? 중학교 2학년 학생 수학 내신이 70점이라면 그 위에 쌓이는 중3, 고1 수학이 잘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.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고1 수학을 하다 보면 중2, 중3이 저절로 해결되겠지? 하고 기대하고 중2, 중3이 안 돼도 고1 수학을 합니다.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. 이해가 잘 안 되는 고1 수학을 한다고 해서 중학교 개념이 메꿔질 리는 없어요. 결국에 수학 자신감 붕괴, 중3도 역시 70점, 고등학교 가면 수학 포기,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요. 그래서 선행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. 현행 수학이 완성되어 있는가? 입니다. 학교 시험 성적 보면 돼요. 수학이 너무 쉽고 100점 혹은 한 문제 정도 틀리는 수준이라면 이때는 선행을 고려해 볼 만해요. 하지만
중학교 수학 내신이 90점이 넘는다고 해서 또 고등 수학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. 중등 내신 성적이 고등 내신 성적의 정확한 미래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합니다. 왜 그럴까요? 학원에서 선행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수학을 실제 깊이 이해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. 중등 수학을 잘해도 고1 수학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. 중학교 3년 동안 고1 수학만 여러 번 돌리고 고2 수학은 아주 빠르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휘리릭 마지막에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. 고1 내신은 1등급. 그러나 고2 들어가면 갑자기 실력 붕괴. 이 이유는 선행의 부족이 아니에요. 수학 공부 방식의 문제일 수 있어요.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사회나 과학처럼 강의를 듣고 그 내용대로 문제풀이를 이렇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방식은 절대 고등 수학에서는 버티지 못해요. 즉, 의존형 공부는 안 돼요. 수학 교재의 앞부분을 읽고 이해하고 그 개념을 스스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해요. 이 과정 없이 강의로만 이해했다고 넘어가면 결국 문제는 못 풀게 돼요. 반면에 스스로 개념을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공부를 한다면 그 실력은 절대 제로가 되지 않아요.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학생은 고2, 고3 난이도가 높아져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. 즉,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. 혼자 공부해서 오답 몇 개 나왔다고 학원을 다녀야 한다? 이건 이유가 될 수 없어요. 학원을 가더라도 모든 오답을 선생님께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. 결국 수학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문제 풀고 내가 오답 해결해야 완성되는 과목이에요. 수학 공부의 본질을 좀 이해하면 선행을 얼마나 할지, 어떤 교재를 쓸지, 몇 번을 반복할지 쉽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. 어떤 학생은 학교 시험이 70점이었지만 선행학원에서는 잘 따라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런데 다른 학원 테스트에서는 기본 문제조차도 못 푼다. 이거 이유는 명확해요.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풀이 방식을 외워서 문제를 외워푸는 방식으로 공부한 거예요. 이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방식의 학습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. 이런 경우는 다른 과목도 이렇게 공부할 가능성이 크죠. 또 현재 중2인데 수학이 40점이라면 이번 학기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. 초등학교 수학부터 구멍이 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 중1 수학 안 되면 중2, 중3도 안 돼요. 그런데 중1 수학이 안 된다는 것은 초등 수학이 구멍이 나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기초부터 다시 해야 고등 수학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. 그래서 70점 이하라면 반드시 전학기 공부를 꼭 다시 하세요. 그래야 다음 학기 성적이 85점에서 90점 이상이 나와요.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. 오늘은 선행에 대한 불안감, 그리고 왜 선행만으로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지, 또 수학의 공부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. 여러분 아이의 현재 실력, 공부의 현재 방식, 현행 완성도를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